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소심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엄청 심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소심한 게 엄청 심했고, 그거 알죠? 이제 책 이게 발표하라고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면서 읽는, 앉아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는데도, 그리고 그 차례가 오면은 막 가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절대 못 받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귀는 것도 뭐 이렇게 쉬운 성격도 아니었고, 근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제가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만난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제 조금 외향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들은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었던 친구들이랑 그렇게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활발하게 막 놀기 시작했어요. 술도 먹어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사회를, 이런 놀이를 뭐 어쨌든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외향적으로 변했는데, 제가 결정적인 게 해외를 나가면서였어요. 해외를 나가기 전에 제가 영어 학원을 다녔잖아요. 그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외국인들을 막 사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미덕 같은 거를 많이 나갔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해외를 나가면서 해외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더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이제 집에 살면서 쉐어하우스를 쓰니까 쉐어하우스 쓰면서도 느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성격을 약간 고치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영어를 배우려면 뭐 이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 돼야지 영어를 습득하는데 더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더욱더 이제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친구 사귀려고 막 노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아일랜드를 갔잖아요. 커밍아웃을 하고 아일랜드 아일랜드를 갔는데, 그 아일랜드에서 저는 그 저희 예전 제이슨으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 소심한 제이슨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커밍아웃을 했고, 나는 이제 나답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전혀 숨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집을 구할 때, 제가 그때 처음 집은 우연치 않게 그 학원에서, 학원에서 일을 하던 애였는데, 그 친구 집에 잠깐 이렇게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첫 번째로 집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구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뷰잉을 할 때, 인스펙션을 할 때 그 집을 찾아가서 이 집이 내가 원하는 그런 집이 맞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쉐어하우스도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요. 저도 이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뭐 내가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게이라는 거를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방 쓸 사람은 이성애자, 남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랑 다른 여자애랑, 걔네 다 브라질에서 온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m gay. 나는 너네가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근데 왜냐면은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히 문제가 되고 싶지 않으니,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냥 얘기를 해줘라. 나는 다른 집을 구할 테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친구들도 자기 이런 게이나 레즈비언 친구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린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래서 너가 마음에 들면 와라. 라는 식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그 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솔직히
같이 방 쓰는 애는 이성애자인데 한국 같았으면은 한국에서 쉐어하우스를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아마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불편해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자애는 전혀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 친구의 그 여동생이 레즈비언을 그랬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인지 뭐 그 집을 어쨌든 구해서 잘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 살 때 어느 누구한테도 제가 뭐 이성애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요. 뭐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호주에서 아니야 호주랜다 아일랜드에서 되게 저답게 산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스트레스 쌓이지 않고 그냥 나답게 진짜 나 자체로 그냥 아일랜드에서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같이 살던 그 브라질리언 여자애가 걔는 엄청 되게 말이 많았는데 저한테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그 남자애 이성애자 친구랑 방을 쉐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친구를 뭐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방 있는데 내 방에 나 없으면은 얘기를 해라. 내가 내 방 빌려줄 테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내 방 가서 써라. 이런 식으로까지 저한테 막 잘 해줬거든요. 뭐 그 친구의 방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해외 애들이라 진짜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해 보수적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든 호주에서든 진짜 내가 동성애자, 내가 게이라고,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해가지고 막 주눅 들고 막 소심해지고 막 그런 게 진짜 한국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생각해봤을 때 막 옷 입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 애들 보면은 진짜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옷을 막 입기도 하고 진짜 이게 대체 무슨 스타일이야 하는 그런 스타일도 진짜 길거리에 가다가 진짜 자주 보게 되고, 근데 뭐그 누구도 신경 안 쓰니까 저 옷 되게 웃기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국처럼 그렇게 시선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은 무슨 트렌드를 따라가야 뭐 잘하고 있는 거고 모든 그 큰 틀에 다 맞춰줘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호주는 저한테 너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빨리 남자친구 구해서 여기서 결혼해야 될까봐요. 또 계속 말을 이어가자면 제가 그냥 여기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그냥 저답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답게. 누구한테 이렇게 시선을 느끼지 않고 시선 따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빵집에서 한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한국 빵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오래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일했어요. 하루에 14시간 정도 일을 했거든요. 아침 7시나 7시 반쯤 출근해서 오후 10시 퇴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주 6일이었고 격주 휴무 이렇게 해서 한 달에 6번 정도 휴무가 있었는데 월급 그때 130만 원 받았답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14시간씩 주 6일 하면 얼마야? 주 6일 하면 14시간씩 얼마죠? 84시간. 그리고 주 5일을 일하게 되면 70시간 이렇게 일을 했죠. 근데 130만 원 받고 일했답니다. 개인 빵집이 이래서 힘든답니다. 어찌됐든 근데 그 사장님이 진짜 일쟁이였어요. 일쟁이. 진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쉬지 않고 가게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14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아마 그 사장님은 14시간보다 더 할걸요. 출근을 저희가 7시나 7시 반쯤 하면 사장님은 8시 반, 9시쯤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저희가 다 퇴근하고 이제 가게 마감이 한 11시, 12시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까지 남아서 뭐 가게 정리하고 막 그런 거 했으니까
그 사장님은 더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14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잠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졸아요. 그러니까 빵 성형이라고 빵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다가 막 졸아요. 막 졸아요. 이게 서서 그렇게 존다니까.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거를 컨트롤 못하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잠도 저희보다 더 적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졸릴 때는 어떻게 해야 깨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졸리면 자야지. 자라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렇게 잠깐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일하다가 가끔씩 졸아. 가끔씩 이렇게 졸아. 일어서서. 서서 그렇게 졸다가 깨가지고 다시 일을 하고 그냥 그게 반복이에요, 진짜. 그 사장님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안 놀아요. 일만 해요.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이 사장님을 보면 와 저렇게 일하면 진짜 누구나 다 성공하겠다. 그럴 정도로 진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빵집이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근데 단골들이 진짜 많고 빵도 진짜 맛있긴 맛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장님이 호텔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소문도 꽤 나 있었고 그래서 강남에 막 빌딩을 두 채가 샀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가게 일을 관두고 나서 아일랜드 가기 전에 한번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근데 그게 자꾸 미루다가 이제 진짜 마지막 주였나? 그때 이제 찾아갔죠. 그때 찾아갔는데 그 사모님이랑 그 딸 두 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장님 보러 왔다 잘 지냈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사장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멍 때렸죠. 뭐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과로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일하다가 팍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조금 크게 진짜 한 방 빡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 사장님이 그렇게 일을 오래 열심히 하시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근데 what's the point? 이게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내가 즐기고 이렇게 쓰면서 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진짜 그냥 일만 하다가 가신 거잖아요.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도 너무 안타까웠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일랜드 갔잖아요. 근데 아일랜드에서 1년 살고 호주에서 2년 살면서 보면은 진짜 외국인들은 진짜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 즐기면서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일을 진짜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근데 해외 애들은 진짜 주에 4일, 주 5일 이렇게 일하고 무조건 주 이틀은 쉬어야 되거든요. 걔네들은 진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나는 일 안 해. 약간 이런 애들이 더 많아요. 나는 그때 놀러 갈 거야. 약간 이런 애들이 더 많고. 지금도 저도 돈 많이 준다고 하면은 더 일하고 싶고 이때 벌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외국 애들은 보면 진짜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솔직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주 7일이고 주 5일 일하는데 돈 더 준다고 주 6일 일하면 주에 한 일밖에 못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휴일이 돼야 이제 친구들이랑 어디 밖에 근교다가 놀기라도 하고 그런데 일만 하다 보면 진짜 제 삶이 없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진짜 해외 생활 하면서 더욱더 진짜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일만 하지 말고 이렇게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느끼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딱 주 5일만, 딱 주 5일만 이렇게 일하려고 더 하고, 이제 주말은 이제 쉬는 날이죠. 저에게 주는, 저의 이제. 그래서 저는 딱 주 5일이 적당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주 6일 정도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주에 이틀은 무조건 쉬어줘야 쉰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돈을 뭐 더 준다고 해도 뭐 굳이 그렇게 일 안 하려고, 아니면은 뭐 돈을 좀 많이 생겨주면 뭐 가끔 하겠지. 근데 뭐 매주 이렇게 일은 하진 않겠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는 주 5일 하고 일하고 이틀 이렇게 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몸에 이제 배가지고 이제는 주 5일만 하면 진짜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해요. 제가 이번 학생 비자 받기 전에 주에 50시간을 했거든요.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주 1일에 10시간씩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하루에 10시간이라는 것도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전엔 막 14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0시간만 일해도 힘들고, 지금 8시간, 9시간 이렇게 일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많아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어찌됐든 뭐 말하려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즐기면서 살자. 즐기면서 살고 나답게 살자. 카페 일을 하다가 이제 손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손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친하지 않은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님들은 막 자기 여자친구 있다, 자기 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 여자인 친구가 나 여자친구 있다, 남자인 친구는 나 남자친구 있다, 남자친구 얘기하고 여자는 그 여자친구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진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거 겪게 되면 진짜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그러면서 저도 더욱더 나도 이렇게 숨기지 않고 살아도 여기서는 괜찮구나, 그냥 이런 게 크게 와닿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많이 확실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 친구들에 대해 알고 싶고, 왜냐면 한국 친구들이랑 굉장히 다르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알아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열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인 친구보다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더 이렇게 끌리거든요. 그리고 멘탈리티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 제가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는데 크게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표현하고 싶을 때 길거리에서든 제가 표현하고 싶고 막 키스하고 막 그러진 않겠죠. 길거리에서 그렇게 과한 애정 표현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손을 잡고 싶으면 손을 잡고, 뽀뽀하고 싶으면 뽀뽀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많이 그런 걸 꺼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친구 사이처럼 지내잖아요. 그 바깥에서는. 그냥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너네 하지 마, 그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들이랑은.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의 친구들한테 친구로 소개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 친구를 제 친구들한테 남자친구가 아니고 친구라고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고, 만약에 길거리에서 우리 둘이 남자친구랑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따 하고 남자친구랑 저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남자친구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마주쳤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내 친구 제이슨이야 라고 소개시켜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그리고 뭐 외적인 것도 외적인 거지만 저는 약간 외국인 친구들한테 더 끌린다는 거. 뭐 어찌됐든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릴 거냐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카페 일을 하면서 또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 점,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